정치 클립입니다. 최근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당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분노가 쌓여 언제 터져나올지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권익위에 신고된 지 약 반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친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야당들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건의권익위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사건 처리를 무리하게 지연한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김건희 종합특검에 명분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과 해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 15명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7일 열리는 민주당 정무위원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안을 안건으로 공식 논의할 예정이며 당 내부에서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천 의원은 청문회 증인 신청 규모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 관련 공무원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의 증인 신청 필요성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공무원이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거부 시 고발 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과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청문회에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성사되면 권익위의 사건 종결 판단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정해졌지만 아직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17일을 원구성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시한 내에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7개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면 다른 상임위 청문회 의결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정무위원장을 선출해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되더라도 청문회 개최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거부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면 상임위원 3분의 1 동의가 필요한 입법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 청탁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이 그 부패방지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검찰 조사와 관련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무의미해졌다. 이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크게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문제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민주당이 의원총회 정책의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요 사안들 원래는 저희가 갖고 있는 특검 법안에는 주가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와 내용에 이 명품백 수사 사건도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검안을 이제 발의하기로 당론 결정을 그렇죠. 하였습니다. 예, 네. 대통령의 친구가 권익위원장으로 계시고 검찰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부위원장을 쭉 하는 데서 일정하게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그래서 검찰도 네네. 그 검찰에게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만큼 할지 저는 상당히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이번 이 권익 결정을 계기로 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원석 총장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은 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알겠어요. 100% 그걸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밥은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들 손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검찰이요? 예, 그냥 이원석 총장이. 이원석 총장이.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보면.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밥 먹고 싶을 수 있어요. 소환하고 싶을 수 있어요. 예. 저는 뭐 선의를 다 존중을 하니까. 그러나 숟가락들 손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의 부장들 전부 다 잘랐죠. 다 찐윤으로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그 소환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가신 분은 전주지검장 하시다가 사실 전주지검장 하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거는 이례적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고 근데 전주에서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가족을 탈탈 털던 분이 중앙지검장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가족들 털듯이 김건희 여사의 반의 반도 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원석 총장의 선이 그 말을 진심으로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파서 밥은 먹고 싶은데 숟가락들 손발이 없다.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사실 풀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 8명이 저는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설령 이것이 이제 그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그것이 또 다시 또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큰 저항에 좀 부딪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그 국가 대통령이 준 그 권한을 헌법적 권한을 사적인 어떤 그 구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8명이 이 법안에서는 8명이 누구일까? 저 법안에서는 8명이 누구일까? 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어서 DHO 그래서 그 8명이 이 법안에서는 누구? 그게 만약 8명이 고정이 되잖아요. 분당입니다.